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감할 수 없는 분들 있으시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좋아하는 걸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너는 뭐 하나라도 성공한 적이 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는 구독자 24만 채널부터 쇼핑몰 운영, 대학도 중앙대라는 제 기준에서 나름 좋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각종 SNS를 보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 또한 소비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걸 아시나요? 만약 그 메시지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런 말하는 채널들은 모두 망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욕구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채널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채널도 좋아하는 일만 하지 않아요. 해당 채널들도 어느 채널과 똑같이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쯤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하라는 말이냐? 지금 하는 일도 돈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뒤에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에는 여러분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또한 나는 좋아하는 것을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죠.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면 여러분의 직성을 풀려면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돈을 벌고 싶고 나만의 영향력을 키우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고 싶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람을 느껴보고 싶다면 절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면 원하는 결과를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거예요. 유튜브를 해도 그저 그런 채널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하는 것 말고 어떤 기준으로 유튜브를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영향력을 키우고 돈도 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서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공감해주고 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고 갈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는 말을 하는 것 또한 비즈니스적으로 하나의 성공 방법인 거예요. 사람들의 욕구가 없다면 해당 메시지는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렇듯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해요. 사람들이 먼저이고 나는 나중입니다. 나는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해요. 최근 저는 최성훈의 사고실험이라는 채널에 올라온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영상에서 교수님은 경계 문제에 관해 오랜 시간 연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경계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거라 말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무언가를 연구하는 이유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잖아요. 하지만 교수님은 자신이 경계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경계 문제를 연구하는 이유는 작은 데이터를 남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대의 연구자들에게 작지만 유의미한 데이터 하나를 주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했죠. 이 거대한 문제의 답을 찾는데 작은 실마리라도 줄 수 있으면 평생을 매진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렸어요.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만의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각자마다 경험해온 것들이 모두 다를 겁니다. 그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서 나는 세상에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지를 고민해 봐야 해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 돈을 벌 수 있고 일에 대한 자부심도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무언가 기여한다는 걸 거창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작지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 남들은 보잘것 없다고 말하지만 분명 세상에 기여하는 일, 그런 일이 분명 여러분 경험 안에 있을 겁니다. 고민해보지 않아서 못 찾는 거예요.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일에 대한 행복감은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좋아하는 것을 쫓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세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 일에 대한 보람과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나만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있죠. 유튜브도 좋고 어떤 SNS나 자기개발도 좋습니다. 내 경험 안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
뭔지 고민을 해봐도 쉽게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의 경험을 빗대어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껏 했던 경험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전제를 깔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현재 여러분의 직장, 주변 친구, 연인,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슬펐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은 모두 우연이 아니에요. 그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도 애써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해요. 그 다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피부가 좋지 않아요. 여드름 문제로 10대 후반부터 10년이 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천만 원을 주고 피부과도 다녔고 군대에서 다시 또 안 좋아지고 또 조금 좋아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 피부가 안 좋은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대인기피증까지 생겼고 피부가 안 좋은 날이면 밖에 나가는 걸 꺼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고통이 내가 세상에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은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여드름 문제를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시작했지 제가 좋아해서 시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6월 차선 채널도 저의 경험 안에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은 결과예요. 저는 3년 전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 편집부터 썸네일 디자인 등 모든 것을 독학으로 배웠어요. 수백 개의 영상을 올리면서 수백 번의 삽질과 테스트를 반복했죠. 그렇게 24만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이 성과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안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해야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상품이 미친 듯이 팔려나가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변 사업가 분들이나 지인들이 저에게 유튜브 배우고 싶다고 요청했었거든요. 이 또한 세상에 기여하는 일인 거죠. 이 채널도 제가 좋아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럼 또 왜 굳이 알려주냐?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정보도, 정말 수천억의 가치가 있는 물건도 혼자만 소유하고 있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죽죠. 사람이라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경험한 것들로 세상에 기여해야 해요. 흔적을 남긴다고 하죠. 저는 작은 흔적이라도 남길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 했던 경험들입니다. 그러니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자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에게 해방감을 줄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죠. 기여? 그럼 그냥 무료로 알려줘 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치에는 가격이 측정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죠. 돈을 벌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도 냅니다. 부가가치세라는 말의 의미도 보면 가치를 만든 것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이에요. 돈으로 상품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돈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교환하는 용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알려줘 라는 말은 너가 파는 제품은 어떠한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공짜로 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의 가치를 폄하하는 거죠. 애플 매장에 가서 너희들이 파는 아이폰은 어떠한 가치도 없으니까 공짜로 줘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은 끝나지 않는 무한 굴레와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과거 경험에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경험을 떠올리되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는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로 사람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남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찾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고민 끝에 찾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유튜브를 알려주는 채널이니까 유튜브를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인스타나 틱톡 등 다른 SNS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유튜브의 초점은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유튜브의 모든 관심은 시청자에게 맞춰져 있어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SNS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유튜브를 좋아하고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진화시키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자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요. 먼저 이러한 관점으로 유튜브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관점만 바꿔도 유튜브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채널을 운영해야 할까요? 유튜브는 주제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 갖는 주제를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트렌드한 주제, 스테디한 주제를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는 자선단체가 아니거든요. 이들도 우리와 같은 사업자이자 기업입니다. 앞선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 말에 대해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주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렇지 않다. 작고 뾰족한 주제로 채널을 운영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찐팬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죠. 아마 그런 분들은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을 거예요. 판매할 고가의 상품이 있다면 그에 맞는 뾰족한 주제로 컨텐츠를 올리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또한 반드시 캐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고객은 전체 시장의 2%도 채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유튜브를 실제로 해보면 굳이 찐팬을 모으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터진 영상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주제의 관여도, 즉 관심도가 높으면 조회수가 잘 나오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럼 그에 맞추어 판매할 제품을 기획해도 돼요. 반대로 관여도가 낮은 주제는 조회수가 잘 안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없겠죠.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유튜버들은 적은 조회수로도 초반 몇백, 많으면 몇천만 원까지 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수익도 고객 확장을 못하면 캐즘을 만나면서 지속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관여도 높은 주제만 정하면 몇십만에서 몇백만 조회수가 나올까요? 운이 좋으면 정말 주제의 관여도만 높아도 조회수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운이죠. 꾸준히 조회수를 높이려면 썸네일부터 제목, 초반 30초 내용을 시청자가 궁금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력을 쌓아야 하는 영역이죠. 하지만 유튜브 초반에는 이 모든 요소들의 실력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주제 선정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관여도 높은 주제를 찾는 건 큰 실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제 수강생 역시 첫 번째 영상부터 10만 조회수를 넘겼는데 가장 큰 이유가 주제의 관여도가 높았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럼 주제의 관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쇼츠 조회수를 높이려면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할까요? 먼저 쇼츠는 휘발성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개에서 수천만 개의 영상이 올라오죠. 쇼츠는 롱폼과 비교했을 때 업로드 영상의 양 자체가 최소 2배 이상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매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주 3회 이상은 업로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유튜브 알고리즘의 노출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유튜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 매일 업로드하는 게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하루에 볼 수 있는 쇼츠의 수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봐도 1시간에 50개에서 60개 정도를 보겠죠. 그리고 쇼츠는 하루에도 수백만 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 두 채널이 있는데 똑같이 영상을 잘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떤 채널에 더 많은 노출을 줄 것 같나요? 당연히 매일 올리는 채널이겠죠. 쇼츠 트렌드가 빠르게 돈다는 걸 유튜브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 영상을 꾸준히 올리는 채널을 밀어줘야 시청자들도 지루하지 않겠죠. 유튜브 입장에서는 한 달에 쇼츠 한 편 올리는 채널을 노출해주면 크리에이터는 매일 안 올려도 잘만 노출해주네? 라고 생각하겠죠. 안 그래도 트렌드가 빠르게 도는 쇼츠 시장에서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의 수 전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유튜브 입장에서 손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매일 올리는 채널에 노출량을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쇼츠는 매일 업로드하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채널 초반에 노출량을 높여야 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이 초반 3초를 어떻게 제작해야 할지 훈련하는 방법은 조회수 높은 영상들의 초반 3초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 할수록 실패하게 되는 이유에 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끝까지 공감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찾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행운이니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에 대한 결과값은 장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한 번쯤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변환점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채널 초반에 조회수를 빠르게 높이려면 주제가 중요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관여도 높은 주제를 찾고 그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죠. 한 가지 여러분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유튜브에서 관여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제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연관된 주제를 새롭게 떠올리면 좋아요. 이와 관련해선 제가 주제정렬 이론이라는 이론에 대해 쓴 내용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고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만의 추월 차선을 달릴 수 있는 내용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